2020년 6월 13일 경기도 보건직 보건행정 기출문제 해설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있었던 경기도 보건직 보건행정 문제고요. 공중보건과 마찬가지로 보건직 보건행정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보고 직접 이제 보건을 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랑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최대한 유사하게 문제를 보건을 해서 그 내용을 베이스로 해설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조금 애매한 내용이 있다라면은 그러한 내용은 제가 추정하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레퍼런스를 찾아봤을 때 이 내용의 정답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문제에서의 정확한 워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는 베이스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출제 비중을 보시면 사회보장 문제 항상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번에는 정책이랑 기획에서 또 출제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중 사회보장의 기능 및 원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건데 보시면 ILO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한하여 ILO에서 사회보장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원칙을 얘기할 때 노동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에 대한 것으로 사회보장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한한다라는 표현, 제가 수업 중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에 오로지, 국한, 이것만 이런 표현 넣으면 거의 다 틀린 내용이다. 대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사회보장의 기능에는 소득재분배 기능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였고요.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자,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6가지를 제시했는데 대상자의 균일성이 아니라 대상자 분류의 원칙을 제시했죠. 그래서 삶의 형태에 따라서 뭐 근로자인지 뭐 자영업자인지 무보수 종사자인지 노인인지 아동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했죠. 그래서 균일성 아니고요. 사회보장제도인데 지역사회 차별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밖에 없고요. ILO의 사회보장의 정의를 보면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여러 위험들에 대해서 이런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보장을 위한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을 사회보장으로 정의하고 있죠. 자, 베버리지 원칙도 6가지, 정액급여의 원칙, 정액기여의 원칙, 행정책임 통합, 급여 적절성, 포괄성, 그리고 피보험자 분류의 원칙. 그래서 대상자 분류의 원칙 또는 피보험자 분류의 원칙이라고 제시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보건사업,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에서 딱 나온 문제야, 어떤 이론에서 나온 문제야 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다루는 보건사업에 대해서 두루두루 일반적인 내용을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약간 윤리문제, 도덕문제 이런 개념처럼. 주민참여는 보건사업의 매우 중요한 운영 전략이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보건사업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건사업을 할 때 보건교육을 하는데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다? 누굴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예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운영 전략이 되겠고요. 보편적 건강 문제가 대상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자, 건강 문제가 보편적인 건강 문제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는 적절한 보건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동일한 서비스 이런 것들 좋은 표현 아니다라고 했어요. 지역 중심 밀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만, 우리가 보건사업을 정의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특히 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내용이거나 감염병과 같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만의 관리로는 관리가 어려운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다룬다라고 했고요. 자, 보건사업에는 통합보건사업도 있고 특수보건사업도 있었는데 이렇게 특수한 건강 문제, 뭐 예방접종이라던가 결핵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통합이 아니라 특수보건사업의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다음 의료급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내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지 않다라면은 조금 고민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틀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료급여, 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은 80%다? 나 이거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럼 세모 쳐놓고 넘어가요. 얘는 잠깐 넘어가고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유무로 구분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의료급여 대상자에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었는데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능력 유무다. 이건 맞네요. 의료급여 사업의 총괄 감독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틀린 거. 자, 1종과 2종 본인 부담금은 차등 적용된다. 그래서 1종은 의료기관 방문 건당 1차 의료기관은 1,000원, 2차 의료기관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종은 1차 1,000원, 2차, 3차는 뭐 본인 10%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이 서로 달랐어요. 1종과 2종. 그래서 차등 적용된다. 맞네요. 자, 1번은 잘 모르겠지만 3번은 확실히 틀린 거, 2번, 4번은 맞는 거,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수업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분명히 지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모르는 내용은 우선 무시하고 빼놓고 나머지 내용 중에서 확실하게 맞는 것, 틀린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선생들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왠지 얘가 틀릴 것 같은 거야, 자꾸만.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썼다, 1번으로 썼다 막 고치다가 마지막에 1번으로 하고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아는 거 확실한 거 안에서 정답을 찾아보고 만약에 이게 보건복지부로 나왔다 그러면 얘네 세 개 확실하게 맞으니까 얘가 틀렸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정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보고 가면은 우리 의료급여 관리운영 체계는 정말 수업 중에 여러 번 강조했고 문제로도 여러 번 풀어봤고 모의고사로도 풀어보고 기출문제로도 풀어봤죠. 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사업과 관련된 정책 개발, 결정, 의료급여 사업 총괄적인 조정, 지도 감독을 수행을 하고요. 시도지사는 기금 관리 운영 그리고 보장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보장기관이 누구냐?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가 수급권자의 자격 선정 관리했고요. 자,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나 급여 적정성 평가하고 공단에서는 시군구의 위탁을 받아서 진료비 지급 업무, 자격이나 급여 내용 전산 관리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라고 했죠. 자, 아까 그 80%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목록이 몇십가지 거의 100가지 정도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각각의 보조금 유형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는 법률이 있는데 그 기준 보조율 보면은 그 중에서 한 70 몇 번째에 이 의료급여가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보조금 기준 보존율은 서울은 서울에서 50% 아니, 서울에는 국가가 50%를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로 나머지는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지방은 국가가 80%를 보조해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각 지방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서 시도가 아니라 만약에 시도라고 했으면 틀려져요. 서울시는 50%니까. 도에 대해서는이라고 명확하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은 80%다. 그럼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다 80%니까 도는 80%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4번 문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묻고 있는데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양보호사죠. 자,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안경사 같은 경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은 보건의료인력이란 자 이렇게 다음에 해당하는 면허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랑 간호조무사, 그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니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이 되겠고요. 약사법에 따른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그래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랑 안경사, 응급구조사, 그리고 하나 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자격을 취득해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대요. 그럼 정한 게 누구냐? 가서 보면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까지를 보건의료인력이다라고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죠. 자, 5번 문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 문제도 약간 이제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두루두루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이론에서 딱 나온 거다라고 하기가 어렵고. 자, 먼저 보시면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자, 국가의 다양한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덕분에 의료비 지출이 감소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의료비 증가 문제, 왜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고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뭐 지역 간 편중도 심하고 치료 중심의 급여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항상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애매해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 보건의료 분야의 실정, 보건의료 분야의 실정은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선 보건의료 자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의 문제점 뭐예요? 지역 간 편중이 심하다. 그리고 소득 계층 간의 어떤 불평등도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소비자에 대해 간섭도 한다.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뭐 하세요. 이런 것들 하죠. 간섭을 무조건 강제한다가 아니라 간섭도 가능하다. 좋은 표현이에요. 얘는 맞는 것 같고요. 의료기술 발달과 보건의료 자원의 다양화 등은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늘리고 있다. 어떻게 원격 진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료의 접근성을 좀 더 늘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역과 리을, 미음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저는 4번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이론에서 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맞아 틀려 하기 애매한 문제예요. 근데 제가 문제를 실제 보면서 쭉 뉘앙스나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것으로 고르기에 적절한 문제는 기역, 리을, 미음 정도로 판단이 됐던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고요. 6번 문제, 의료기관 인증제도도 문제에 제가 이거 나온다라고 했죠. 인증제도 문제는 최근 경향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꼭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은 전혀 관계없는 거, 의료기관의 재무 건전성 전혀 관계없는 거고 나머지는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운영, 환자 만족도까지 5개가 의료법에 명시해서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7번. 자, 요거는 여러분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은 이거 꼭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직전에 아직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앞으로 이거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보세요 했던 게 대표 지표예요. 왜냐하면 헬스플랜 2020에 대한 문제가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나올 거다라고 찝어드린 건데 딱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맞췄어야 되겠고요. 아닌 거 영아 유병률이 아니라 영아 사망률이죠. 자, 요 내용들 대표 지표 제가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직전 마지막 특강에서까지 강조했던 거 요거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 자, 대표 지표 보시면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향에 대해서 금연은 성인의 남성 현재 흡연율, 중고등학교 남학생 현재 흡연율로, 절주는 성인의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자, 신체활동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영양은 건강 식생활 실천율, 암 관리는 암 사망률로 보고 있고요.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성인 비만 유병률, 자, 그리고 정신보건에서는 자살 사망률로 보고 있고요. 구강보건은 아동 청소년 치아후식 충치 경험률, 그다음에 결핵은 결핵 신환자율, 그리고 손상 예방은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모성은 모성 사망비, 영아는 영아 사망률이죠. 유병률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영아 유병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 노인은 노인 활동 제한율로, 그래서 자, 아닌 것 영아 유병률이 아니라 영아 사망률이다.
다음 8번 문제. 의료인이 맡고 있는 일정 지역의 주민 수의 일정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보수지불제도 인두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죠. 그래서 인두제는 자, 어느 의료기관이 자, 이렇게 지역을 구분을 하고 의료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지역에 있는 주민 수만큼 머리 수만큼 돈을 산정을 해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고 의료기관은 이 사람들의 진료비로 쓰고 남는 게 내 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인두제라고 했어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마다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수가 곱하기 행위의 양을 곱해서 산정하는 게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고, 총액계약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랑 우리나라 뭐 건강보험공단처럼 보험자가 교섭을 해서 1년 진료비 총액을 먼저 지불하면은 이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곳에서 의료기관이 전년도 진료 실적에 따라서 의료비를 배분해주는 방식이다라고 했고요. 자, 포괄수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 맹장 수술하는데 그냥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맹장 수술로 2박 3일을 입원하든 뭐 6박 7일을 입원하든 항생제를 쓰든 안 쓰든 똑같이 포괄수까지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진단명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정답은 인두제에 대한 내용, 의료인이 맡고 있는 지역 주민 수의 일정 금액을 곱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영국이 이런 인두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9번 문제 보시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 하면 안 되겠죠. 도슨은 1차 의료와 2차 의료로 구분한 다음에 단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자, 도슨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제가 이 도슨 보고서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이론에는 기본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면 우선 세모를 해두고, 종합병원의 환자 집중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병실을 두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고가 장비에 대해서도 뭐 어디 이상이다라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고가 의료 장비 보유율이 너무 높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렇게 고가 장비를 보유하고 전문의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3차 의료기관과의 어떤 역할 중복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그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의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실과 고가 장비를 보유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제가 4번으로 정답을 체크를 했고, 자, 요 도슨의 1차 의료와 2차 의료 구분 단계화 방안을 제시한 것을 잠깐 제가 모의고사 때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도슨 보고서는 단계와 지역화에 대해서 최초로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맞고요, 도슨이. 자, 보시면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역을 기반으로 1차 의료센터, 2차 의료센터, 교육병원, 부가적 서비스로 이렇게 4단계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1차 의료와 2차 의료로 구분해서 단계화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함이 있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2번과 4번을 고민을 하다가 저는 4번이 그래도 명확하게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4번으로 갔는데 1차 의료, 2차 의료로 구분해서 단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출제자는 이 도슨이 1차, 2차 이렇게 2단계가 아니라 1차, 2차 교육병원 부가적 이렇게 4단계로 구분했는데 그거를 2차로만 구분했다라는 걸로 틀린 지문으로 출제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 그 점수 나오고 난 다음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1차와 2차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 4번이 맞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했고요.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다른 레퍼런스, 다른 자료가 있어요. 다른 뭐 이의 제기할 게 있어요 라고 저한테 의견 주실 게 있으면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거 받아서 추가적인 자료를 또 찾아봐서 혹시라도 제가 수정해 드려야 될 내용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드리고 관련된 자료를 조금 더 만약에 확인이 되고 이게 문제에 오류가 있다거나 그런 게 판단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선은 저는 정답을 4번으로 했습니다. 자,
이건 도순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 자, 도순보고서를 굳이 제가 여기서 정리해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수업 중에 이제 해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정체평가 기준에 대한 거 나오고 있는데, 옳은 것, 효과성인데 적은 비용으로 산출을 극대화한다. 얘는 효과성이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자,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뭐예요? 형평성에 대한 내용이죠. 민주성 아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얘는 대응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효율성, 능률성. 같은 표현이고요. 그럼 자, 마지막 정책의 최종적 판단 기준은 시민들의 만족도다. 이게 최종적 판단 기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차피 나머지 세 개가 다 틀렸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효과성은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 능률성은 적은 비용으로 산출을 극대화하였는지, 대응성은 특정 정책의 특정 집단, 국민의 요구, 선호, 가치를 만족시켰느냐, 형평성은 공정하게 배분되었느냐, 자, 적절성, 적합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업의 수단들이 적절했느냐, 자, 국민의 만족도, 국민 혹은 주민의 지지를 얻는 정책을 수행했느냐라는 것. 11번 우리나라 암검진 대상 중에서 1년 주기인 것. 자, 암검진 대상으로는 위, 간, 대, 유, 자, 폐. 그래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있었고요. 자,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 주기라고 했고요.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자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2년 주기였고요. 대장암은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1년 주기였고요.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자를 대상으로 2년 주기였죠. 그래서 1년 주기인 것은 대장암밖에 없어요. 정답 3번이고요. 연령도 아셔야 되죠. 40세, 40세, 50세, 20세. 그래서 암검진 주기 보면은 위암, 간암, 유방암은 40세. 그다음에 그 주기별로 봤을 때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2년 주기, 간암은 진행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고위험군에서는 진행이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주기라고 했고요. 대장암은 50세 미만에선 잘 발생 안 해요.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하는데 대신 진행이 되면 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1년 주기다라고 했어요. 자궁경부암은 발병 연령이 낮기 때문에 20세 이상이고요. 자, 폐암도 추가가 됐죠. 54세 이상, 57세 이하 남녀 중에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2년 주기로 한다. 자, 다음 12번 조선시대 의료행정 의과고시를 담당했다. 어디예요? 전의감에서 담당을 했고요. 자, 내의원 하면은 왕실의료를 담당을 했고, 해민서는 서민의료를 담당을 했고요. 재생원은 향약수납, 약제, 그리고 뭐 의녀가 근무했던 기관이었고요. 빈민구제 업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3번 문제, 보건기획 원칙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묻고 있는데, 자, 보건기획의 원칙에 우리 뭐 계속성, 신축성, 장래 예측성, 단순성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총 8가지의 원칙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자, 목적성, 단순성, 표준화, 신축성, 안정성, 경제성, 장래 예측성, 그리고 계속성의 원칙이 있다라고 했죠. 뭐 내용도 아니고 심플하게 원칙을 찾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14번 문제, 정책 유형 묻고 있는데, 자,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배분해주는, 분배한다고 이미 나왔어요. 포크 배럴 현상은 대표적인 분배 정책, 배분 정책에서 발생되는 문제였고요. 무의촌에 대한 보건 진료가 대표적인 분배 정책의 유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배분 정책 또는 분배 정책이라고 하고, 그래서 배분 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이익, 서비스를 분배해 주는 것, 공공 재원을 이용해서 특정 집단에게,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서로 서비스와 편익을 그 분배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끼리, 혜택을 받는 사람들끼리 더 많은 혜택을 분배받으려고 다투는 현상이 있다라고 했고, 이러한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포크 배럴 현상. 방금 문제에 나왔던 포크 배럴 현상. 돼지 구유통
그 포크배럴이 그 돼지 밥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들이 서로 밥 더 먹으려고 싸우는 그러한 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부의 도로건설,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하천 항만 사업, 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대표적인 분배정책, 배분정책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배분정책이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 직무 수행의 곤란성, 책임성 등에 따라 상대적, 자, 여러분, 곤란성, 책임성, 상대적 수준, 등급. 그래서 횡적으로 나눴다. 자,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위아래를 쪼갰다. 누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누가 더 곤란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어려운 일, 좀 약간 심플한 일, 책임이 없는 일을 하는지를 나누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직무평가라고 했죠. 자, 처음에 우리가 직위분류제를 수립할 때 직무조사를 해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작성을 해서 직무를 조사하고 직무조사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이렇게 유사한 일을 하는 집단끼리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직무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횡적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했죠. 정답 직무평가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보시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서 직무를 조사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수직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직렬, 직류, 직군을 분류하죠. 자, 그 다음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한다. 직무평가가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직급 명세서를 작성한다. 자, 보건 조직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에치오니는 병원을 규범적 조직으로 분류했다. 자, 에치오니는 조직의 권위에 어떠한 권위에 따라서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서 병원은 규범적 조직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가면은 에치오니는 권위에 복종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으로 구분을 했고, 자, 강제적인 권한에 의해서 복종하는 군대, 교도소, 뭐 강제 수용소 같은 데들, 공리적 조직은 나에게 주는 공명과 이익, 그래서 임금을 제공하면 내가 받은 만큼 일한다. 기업, 경제단체들. 규범적 조직은 어떤 사회 규범, 권한, 도덕 이런 것들이 그 권한의 원천이다. 그래서 종교단체나 이념, 정당, 병원, 가족, 대학 등이 해당이 됐죠. 자, 보건조직은 노동집약적인 반면 낮은 것이 아니라 노동집약적이면서 자본집약적이다라고 했고요. 응급 등 위기관리 특수상황으로 통제와 조정이 어렵다라고 했죠. 블라우와 스코트는 행정기관을 호혜조직으로 분류했다. 자, 블라우와 스코트는 이 조직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조직을 분류를 했는데, 호혜 조직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블라우와 스코트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자, 블라우와 스코트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호혜적 조직, 기업적 조직, 서비스 조직, 공익 조직으로 구분을 했고요. 자, 호혜적 조직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조직, 상호 이익이 중요한 조직, 그래서 정당이나 노동단체, 노동조합, 이익집단이고, 자, 기업적 조직의 수혜자는 누구다? 조직 자체 소유주가 수혜자다.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이나 은행 같은 데들. 서비스 조직은 그 조직을 이용하는 고객이 수혜자예요. 그래서 병원, 학교, 사회사업기관, 법률상담소고, 공익조직은 대중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직, 행정기관이나 소방서, 경찰서가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고요. 나머지 병원 조직의 특징들, 전문 인력 비중이 높고 요거 자본집약적이면서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복잡한 조직 체계고 권위 체계도 이원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전환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전문성, 위기성 이러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 조정과 통제가 어렵다라고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17번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의료법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이론에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 아니죠.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고, 자,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법인으로 설립할 수가 있어요. 모든 법인이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보시면은 그래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에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의료법인이 아니면은 이런 의료법인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자, 18번 문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유형, 기획 유형인데, 자, 기획 유형에 우리가 기간으로 봤을 때 장기 기획이 있었고, 중기 기획이 있었고, 단기 기획이 있었고요. 장기 기획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10년에서 20년짜리의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기획이고, 중기 기획은 4년에서 5년 정도, 그리고 단기 기획은 1년 단위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이 몇 년마다, 4년마다 수립하는 기획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기 기획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장기 기획은 10년에서 20년짜리, 중기 기획은 5년. 그 예로 우리가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나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들였었고, 그다음에 단기 기획은 1년 단위, 각 사업 부처에서 하는 계획이다라고 했죠. 자, 19번 문제. 보건사업 산출의 흡연율 감소와 같이 화폐 단위가 아닌 지표. 자, 결과물을 흡연율 감소가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건 사업을 했을 때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데 산출을 화폐 단위가 아니라 흡연율 감소 같은 지표로 경제성을 평가한다. 자, 비용 편입과 비용 효과 중에서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비용 편입 분석과 효과 분석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다? 결과가 화폐 가치로 표시되면은 비용 편입 분석, 결과가 화폐 가치가 아니라 효과가 측정 가능한 산출물 단위, 아까 같은 지표, 뭐 흡연율 감소, 이런 유병률 감소 이런 지표라면은 비용 효과 분석이다라고 했고요. 비용 효용 분석은 질을 보정한 생존 수명 또는 건강 일수가 결과 지표라고 했어요.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문제였고,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자,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948년에 발족했고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법정 분담금, 예산은 각 국가의 가입 회원국의 법정 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고, 자, 우리나라의 법정 분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세계보건기구와 관련된 기능 역할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1948년 4월 7일에 발족했고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위치해 있고 법정 분담금 자발적 기여금이 라고 했고, 우리나라의 WHO에 대한 지원, 법정 분담금,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외교통상부가 분담했었는데 지금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북한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20번 문제까지 20번 문제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됐죠. 정답 4번까지 해서 자, 2020년 6월 13일 경기도 보건직 보건행정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공중보건에 비해서 보건행정은 약간 난이도가 있게 나왔다라고 봐요.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틀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였다라면은 보건행정에서는 아주 생소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뭔가 내가 계속 생각하고 판단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 답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까 저걸까라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닌 것들을 빨리빨리 걷어내고 맞는 것 중에서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조금 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꼭 합격하길 바라고 이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수업이 좀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